클로즈업도 괜찮죠? 죄송합니다. 안녕.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연빛나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 채널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전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잘 정리가 돼야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서야 이제 인사를 드려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건강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은 이제 제가 수술을 한 지 이제 9월 달에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이 지났거든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 이후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방송에서 제가 너무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가서 너무 많이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 제가 컨디션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몸이 조금 부어서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크서클 생기는 거, 그리고 막 주름도 깊어지고 막 피부도 거칠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정말 안 좋은 때에 촬영을 했어요. 사실 그 촬영이 한번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방송에 너무 노출도 많이 됐었고 순간포착도 나가고 아침마당도 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노출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방송 노출하지 말고 제 인생을 그냥 혼자서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망을 얻는다면, 꿈을 얻는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송을 다시 출연하기로 2번째 제의가 왔을 때, 출연을 하자. 누군가 저의 모습을 보고,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연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방송 이후에 용기를 얻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출연을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이제 제 왼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세요. 왼팔은 이제 왜 의사 선생님
의견들이 없냐? 왜 수술을 못하냐? 다른 곳을 가봐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세요. 네. 저도 찾아봤지만, 없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서 만든 채널이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채널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 예전에 그 어떤 인터넷 채널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5살 때 어느 병원 S라는 병원에 갔는데 그때 정말 1,000만 원이면 집을 살 때였다고 들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제 나이가 있으니까 30년 전이네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병을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 병명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병명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학회 세우자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계시는데 이제 왜 학회에 나갔으면 연구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제가 출발점이 되어서 혹시 모르지 않냐.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회라는 게 여러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막 엄청난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학회가 아니라 그냥 저를 달랑 세워놓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그냥 토론 형식의 그런 장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갔다면 그곳에 서서 그냥 멀뚱히 서 있었기만 했겠죠. 그분들을 저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아도 제 검사 결과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도 있었을 텐데 저를 굳이 그곳에 세우시겠다고 그곳에서 그 담당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많이 속상해 하셨죠. 사실 그곳에 제가 설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 딸을 실험 대상으로 세우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 그 학회라는 거는 환자가 그곳에 서지 않아도 환자의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영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는 조금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빨리 철이 들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철이 빨리 드는 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철이 빨리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대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제 생각을 계속 지금 말을 하는 거라서 조금 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 제가 작년에 어느 어린이 병원, 안병동 어린이 병원 송년회 축제에 초대된 적이 있었어요. 그 주최자분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보시고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제 그 어린이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막 4살, 5살 아이들이 저를 보고 저 언니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섰던 이유는 부모님들 때문이었거든요.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 원래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이 제일 힘들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곳에 선 이유는 부모님들 때문이었어요.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송년회 축제 때 나가서 말을 했지만 분명 그 아이들도 알거든요.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아이가 그 작은 손에 바늘을 꽂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큰 고통이실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 어린이들이 건강해져서 분명 알 거라는 거 알거든요. 부모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서 더 많이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아이들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아프게 태어나는 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프게 태어나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왼팔 말고도 이제 암 환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은 사람이 막 웃으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저희 가족밖에 모르는데 제 채널에 계시는 식구분들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암을 걸린 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8년 전에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지금 갑상선을 아예 다 절제한 상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설마 두 번째가 올까? 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갑상선 암을 걸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지? 하는 생각. 그래서 뭐지? 하면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얼떨결에 막 그랬게 막 순간순간 막 빠르게 지났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얼떨결에 이렇게 넘어간 것도 다행이고 약을 잘 먹고 있어서 재발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7월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가슴 쪽에 뭐가 잡히길래 갔는데 저는 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암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죠. 우선은 저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들었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말씀을 드렸고 가족 앞에서는 울진 않았어요. 그때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내내. 살려달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1기인지 2기인지 몇 기인지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검사 결과가 계속 애매하게 나와서. 정말 그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런 검사만 했는데 차라리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한 달 동안 붙잡고 있으니까 정신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암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 펑펑 울고 그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시중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말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흔들렸다가 다시 새로 꽃이 피우듯이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내내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성격에. 왜냐하면은 제 인생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선은 전 살아있으니까. 제가 암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도 그렇지만 1초 1초 지날수록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힘들었지만 계속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받아들여야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여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계속 위로해달라 그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의 위로만 되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무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건 너무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게 위로를 건네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그것 또한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게 길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하는 거라서 이런 시간을 저는 종종 갖고 싶네요. 저희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쟤는 뭐 이렇게 당당해? 왜 저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갑상선암 걸렸을 때는 정말 하다가 지났는데 그때는 숨겼어요. 전 바보 같죠. 왜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숨기지 않으려고요. 제가 암 환자인 것도 맞고 제가 장애인인 것도 맞고 제가 희귀병에 걸린 것도 맞습니다. 이게 저니까요. 언젠가는 저는 암을 완치받을 거고 저의 소중한 왼팔도 언젠가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고 희귀병도 희귀해서 희귀병이라고 하지만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꿈을 또 이야기하자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이제 유기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푸른한 초코라떼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제 산속에서 이제 어미 고양이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저희 쪽에 교회 있는 쪽에서 가끔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였는데 아기를 낳는데 너무 여러 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 중에서 계속 동떨어지는 아이들이 이제 초코하고 라떼였고 그리고 하늘이는 푸른이랑 남매인데 하늘이도 이제 아이가 이제 동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와야겠다라고 해서 푸른이를 먼저 데려오고 그 다음에 초코, 라떼, 하늘이를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데려왔어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고양이 뭐 털이라든가 그런 거 막 먼지 날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다행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미용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꾸러기이긴 한데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우리 푸른 하늘 초코라떼 친구들이 유기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영상은 너무 오래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이야기반이라는 채널에 들어갈 거예요. 제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에. 그래서 댓글에 뭐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실은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이게 1000명이 넘어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핸드폰이라서 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넘으면 그때는 꼭 실시간 채팅을 하고요. 이건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정말 잘 돼서 10,000명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저의 그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0,000명이 넘고 그러면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작은 재주도 있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도 나누면서 캘리그라피로 자신의 마음도 써내려가는 그런 소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10,000명이 넘으면 제가 꼭 그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 넘으면 그날도 제가 실시간 라이브 하고요. 그리고 10만 명. 10만 명은 언제 될까요? 정말 꼭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10만 명이 된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채널이기도 하고 저희 푸른 하늘 초코라떼 채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고양이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고양이 집사님들과 같이 유기묘 아이들을 도우러 봉사활동을 가고 싶습니다. 제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의 닉네임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제 채널을 모든 분들을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애칭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하다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님들. 너무 어렵냐? 사랑하는 님들. 네, 사랑하는 님들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제 채널에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사랑하는 분들, 아니다. 자꾸 틀리네. 사랑하는 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게 편집을 할 수 없는 영상이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사랑하는 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졌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방에 영상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주제,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 희귀병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 그리고 인생을 30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황들, 정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님들 자주자주 이야기 나눠요.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